안녕하세요. 에임입니다. 예비 고1이 준비하면 좋을 기초 국어 팁에 대한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고 아이들이나 이미 많은 잘하는 아이들이 영수 같은 경우는 1등급 선을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작할 쯤에서 내가 뒤집을 게 없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그 과목은 국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중학교 시절부터 국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국어는 과거의 성적표라는 딱지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그런 과목을 먼저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현학적이다 또는 회귀하다 등등 너무 어려운 한자 언어들과 고전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문장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능형 문제 등에 아이들은 당황하죠. 국어라는 과목은 실제 영어 수학 단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4단위, 5단위.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쉽고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에겐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효과성이 바로 두세 배입니다. 국어 성적 단위수도 높지만 바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이나 사회, 탐구 과목에서의 어떤 성적 향상에 너무 필요한 영역의 하나가 바로 국어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는 서울대 나오신 국어과에 하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국어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사탐은 공부를 안 해도 항상 1등급, 2등급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이라는 것이 물론 정보나 이해나 실험이나 그런 탐구 영역이고 정보 지식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 국어적인 어휘 능력이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지문이라던가 보기 지문 보면은 5개의 선지 중에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묻는 것도 있지만 지문을 통해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바로 언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딱히 모르지만 지문을 읽어보니 비슷한 긍정어들 또는 그거와 추론할 수 있는 어휘들을 통해서 한두 선지 등이나 두세 선지 등은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조금만 말을 꼬아 넣으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문장이 갑자기 짧아지다가 길어지면서 분명히 앞문장에서는 맞아 아니었지 해놓고 뒷문장이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뒤에가 더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안 읽고 앞에만 읽고 나서 맞아 이거 답이야 라고 찍어버려요. 상부에선 그런 일이 많아요. 앞에선 답인 척 하다가 그러나 이거야 라고 할 때가 많은데 끝까지 읽고 뒤에 답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언어 능력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정보를 끝까지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국어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사교육 선생님들은 선행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저는 선행은 학생 스타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 스타일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나 또는 보고 왔지?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학생의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 학기 정도? 최대한 할 수 있다면 1년 정도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학기 정도는 선행을 하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행할 때 작품 정리를 좀 해놓고 시험 기간처럼 딸딸딸 외울 게 아니라요, 기본 예습 정도 어떤 개념이 있는지 정도는 미리미리 교재를 선정해서 자습서나 평가 문항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처럼 협소한 부위만 공부하기보다 수능형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수능형 개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고3 걸 풀으라는 게 아니라
고1 학력평가 정도를 두세 개 정도만 미리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화자 입장에서 또는 배경적 지식,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학력평가와 수능과 내신을 모두 차근차근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의욕에 앞서서 10개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절대 양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 지문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뒷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요점 정리부터 해보거나 문단을 나눠서 하나하나 어떤 중심 문장을 찾아보거나 장문의 지문을 천천히 독해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부터 해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풀고 끝! 아니라 답 3번 끝이 아니라 1번은 왜 아니고 2번은 왜 아니고 4번은 왜 아니고 5번은 왜 아니고 3번은 왜 답인지를 하나하나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으로 다 하셔야 돼요. 국어는 반대로 꼬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1번이 아니었던 이유를 일부를 역으로 선생님이 바꿔서 1번이 답인 이유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국어는 단위수도 영수랑 비슷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두세 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와 탐구와 생기부까지 독서와 자소서까지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 상위권 애들 못지않은 효과를 보는 학생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영수 안 돼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과목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제가 추천하는 건 국어라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팁이 될 수 있는 동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